설득 커뮤니케이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학기 수업이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학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업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고지합니다.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습 보고서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말 발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실습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습 보고서가 이제 제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총 2번, 1차 실습 보고서, 2차 실습 보고서,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잘 제출을 해주셨고, 또 그리고 사례 수집하고 이걸 분석하는데 굉장히 고심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느껴지는 그런 보고서였었습니다.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이 여러분들께서 이 설득 심리 법칙들, 그러니까 상호성의 법칙에서부터 이제 호감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런 각 개념들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냥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좀 번거롭긴 했었지만 그래도 보고서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었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 혼자 강의하는 것은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말 발표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기말 발표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기말 발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최대의 학습은 최대의 참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비록 한 학기 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렇게 원격 발표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학습 효과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설득 심리 이런 개념들, 이론들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발표를 할 거냐면, 일단 딱 수업이 시작이 되면 제가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 시에는 우리 1조부터 3조까지 이제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시 강의실은 이제 폐쇄가 될 거예요. 3조가 발표 마치면요. 그리고 이제 15분 쉬었다가 이제 2차 시 강의실에서 4조부터 7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지난번에 공지한 것처럼 OBC 구조를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중들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례를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 청중의 주의를 좀 잘 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온라인 수업이어서 주의 끌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디입니다. 바디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그 주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던가 뭐 단순 노출 효과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선택하셨죠. 이것을 자세하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C,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에서는 이 조원 4명, 이 모두의 그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BC 이 구조를 꼭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 방식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강의실에서 1조부터 3조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2차 시에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강의실에서 4조부터 7조까지 발표를 합니다.
이 줌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켜놓으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학생들이 막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발표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렇게 강의실을 두 개로 나눠서 조금 안정적이게 유도를 한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기말 발표의 평가 기준은 20%입니다. 꽤 높죠. 그래서 열심히 좀 심층적으로 잘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를 제가 어떻게 점수를 산출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총 5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말 발표 점수를 산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창성입니다. 20점으로 여러분들의 발표가 얼마나 창의적인가, 임팩트한 요소가 있는가, 이것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이 수업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제가 이 설득과 관련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가, 중간에 이탈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네핏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그 내용이 저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뭔가 유익한 정보를 주는가, 이것을 체크를 할 겁니다. 역시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석력입니다. 분석이 충실하고 조원들 4명의 의견을 잘 제시하고 있는가를 볼 겁니다. 2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요소. 발표할 때 예의 바르게 청중들을 존중하면서 발표하는지, 그리고 힘이 있게 발표하는지, 그리고 사전에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이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각 20점,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말 발표 점수를 산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발표 시간은 총 18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조일수록 이 18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조가 너무 이렇게 길게 발표하시면 뒤에 뭐 6조라던가 7조는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기말 발표일에 발표를 못하게 되는 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뒷조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조일수록 이 18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타이머로 시간을 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니까 부디 꼭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제시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사례를 또 언급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감점이 되니까요. 꼭 중복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했을 땐 창의적으로 발표하시고요. 저와 학생들에게 예의 바르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고 좀 이렇게 예의 없게 발표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표한 이런 걸 작성하실 때 표절하시면 0점 처리가 됩니다. 표절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닐 뿐더러 본인의 실력 증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은 조심해 주시고요. 표절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뭐 참고 문헌 이런 거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인용한 글을 본인의 말로, 본인의 글로 바꿔서 적어주시면 돼요. 바꿔서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절을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하실 때 쓴 슬라이드나 뭐 사례 이런 것들은 우리 가상 강의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좀 보고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이 클래스 시스템이에요.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발표 자료 제출 이렇게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그 항목이 뜰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업로드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벌써 이제 이번 한 학기도 이제 거의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습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로 이렇게 향상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공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강생 여러분, 특히 줌을 이용해 발표를 하실 때는 발표 전에 조원들끼리 줌 회의실을 개설해서 리허설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습 없이 바로 발표에 임하시면 줌 사용이 생경하고 조작법이 낯설어서 실수를 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강생 여러분, 금번 기말 발표를 준비하고 직접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증대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